안녕하십니까. 요양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신체활동 지원 배설 부분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 동안 요약해 드릴 테니까요.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고시 대비 요양보호 강론 신체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내용이니까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실게요. 배설 돕기 일반적인 원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배설물은요, 바로바로 치워주셔야겠죠. 또 치우시면서 또 피부 상태도 같이 관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죠. 요로기에 감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닦아주실 때는요, 앞에서 뒤로 닦아주셔야 된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요, 대상자의 요구는요, 최대한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배설 돕기 하실 때 배설 상태를 관찰하셔야 되는데요. 배설하기 전부터 관찰해 주셔야 돼요. 어떤 내용일까요? 요의가 있는지, 변이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관찰해 주시고요. 또 하복부에 어떤 팽만감, 불편감이 있는지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배설 중에는 뭘 보셔야 할까요? 열심히 일을 보고 계시는데 통증이 있으신지, 어디가 불편하신지, 또는 배변이나 배뇨가 어려움이 있으신지 이런 내용을 배설 중에 관찰해 주셔야 하고요. 자, 배설이 끝났다 해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색깔, 또 혼탁한지, 잔뇨감이나 잔변감, 소변을 누셨는데 시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또 대변을 보셨는데 뭔가 아주 찜찜하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설 후에도 반드시 관찰해 주셔야 되는 부분 기억하실게요. 배설 돕기의 세 번째 단원 화장실 이용 돕기에 대한 부분 볼게요. 기본 원칙은요, 최대한 어르신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되고 하실 수 없는 부분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요,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 계셔야 어르신의 낙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장실의 조명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조명은 항상 밝게 한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은 미끄러운 곳이기 때문에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기를 항상 제거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변기 옆에는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 손잡이가 있으셔야 혹시라도 어지러우실 때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요. 또 응급벨이 있어서 응급시에 누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겠죠. 설치도 물론 해주셔야 합니다. 자, 화장실 이용 돕기 돕는 방법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는 시험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는요, 휠체어를 건강한 쪽에 둔다 반드시 기억하고요. 비스듬히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시고요. 필요하실 때는 누르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중간중간에 어르신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상에서 배설 돕기 하는 거 한번 도와드릴까요? 기본 원칙은요, 복부 마사지로 장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데 복부 마사지하는 방향을 한번 볼게요. 방향은 장이 지나가는 이 방향이 바로 시계 방향입니다. 기억할게요.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시켜준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돕는 방법은 먼저 대상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설명하고 스크린으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리 나는 것이 창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아두시고 또 음악을 틀어두시면 음악 소리에 묻혀서 편안하게 배변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배변, 배뇨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엉덩이를 들이실 수 없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옆으로 눕혀서 이 배설을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옆으로 눕혀서 변기를 댄다든지 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항문 쪽이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대주시고 다시 눕혀서 이를 보실 수 있도록 하시는데 반드시 이를 보실 때는요, 배변하시거나 배뇨하실 때는 침상 머리를 올려주셔야 이 배설하기가 굉장히 편안하세요. 그래서 침상 머리, 침대 머리를 올려주신다 기억합니다. 자, 배설 돕기 하실 때요,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상자의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거나 아니면 거품이 많거나 냄새가 심하거나 소변에 색이 진하거나 푸른빛의 소변 혹은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무섭네요. 자,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선홍빛이거나 검붉은 경우,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점액질. 자, 점액질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일 때 많이 이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상태는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이동변기 사용도끼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 이동변기는 어떨 때 사용하나요? 물어봅니다.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화장실까지 못 가시는 경우는 이동변기를 사용하세요. 자, 이동변기 사용하실 때는 침대의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항상 같도록 한다 기억할게요. 자, 편마비의 경우는 역시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놔주시면 되고요.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밑에 화장지 변기 밑에다가 화장지를 깔아주시거나 음악을 틀어주셔도 좋습니다. 배설 중에 하반신은요,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주셔야 편안하게 이를 보실 수 있겠네요. 기저귀 사용도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요, 실금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르신이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고 배뇨 습관을 올바로 갖지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젖어 있는 상태가 되면 피부 통합성이 떨어져서 피부가 짓물러서 욕창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돕는 방법은요, 면덮개를 덮은 후 바지를 내려주셔야겠죠. 또 기저귀에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음부는 항상 앞에서 뒤로 닦아주시고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유치도뇨관 소변 주머니 관리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요,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한다. 또 소변량과 색깔을 2-3시간에 한 번씩 관찰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는 내용 중요합니다. 돕는 방법은요, 복부 팽만을 호소하는 경우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는지 살펴주셔야 합니다. 연결관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빠져 있거나 꺾여 있거나 눌려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보행이 가능한 내용을 대상자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안 일어나시려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동이 가능하시다 기억해 주시고요. 걸으실 때, 보행하실 때도 역시 방광보다 소변 주머니는 낮게 위치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충분히 권장해 주시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설 파트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